에서 꽤 커다란 규모의 환경 이벤트가 열렸어요. 네. 아마 이제 홍보가 많이는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 누가 왔었냐면요. 엘고어 그 미국 전 부통령, 네, 부통령이 왔었거든요. 예. 뭐 아시겠지만 이분은 이제 뭐 불편한 진실 이런 걸 노벨상도 타고 한 굉장히 그 환경 분야 유명한 셀럽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엘고어 대통령이 됐더라면 아마 전 세계 기후 대응이 달라졌을 거다 이런 얘기도 그럴 나오잖아요. 수도 있죠. 맞아요. 네. 이분이 이제 그 기후현실 프로젝트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각지에서 막 이런 뭐 이제 캠페인도 하고 이러고 계시는데 이제 그 일환으로 한국에 와서 이제 활동을 했죠. 이제 이런 게 이제 본인 이제 유명 인사들이 본인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문제 해결에 나서는 이런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제 뭐 은퇴한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스타들 중에서도 이렇게 뭔가 자신의 영향력을 뭐 이제 좀 뭐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데 좀 해결에 좀 활용을 하려는 이런 경우가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록밴드에서 최근에 일종의 지속 가능 보고서 같은 거를 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소개해 보면서 이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지속가능 보고서 이런 거는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 내는 거 아니에요? 록밴드가 네. 이런 걸 내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뭐 기업이나 네. 뭐 이런 데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도 요새는 그렇지만 뭐 미국이나 영국은 이제 밴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공연하는 게 네. 이제 활동의 기본이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 유명한 스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막 뭐 10만 명 뭐 이렇게 막 모여서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규모가 워낙 크고 이동 거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2021년에 영국의 그 틴들 센터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영국에서 1년 동안 라이브 공연으로 배출된 온실가스가 얼마인지 그걸 추정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걸 봤더니 연간 40만 5천 톤이 배출되더라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하면 이제 제일 많이 배출된 항목이 그 행사장. 그러니까 뭐 무대 연출할 때 뭐 조명도 쓸 것이고 뭐 앰프, 음향 장치도 쓸 것이고 이게 다 이제 전기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거기서 이제 한 34%가 배출되고 그와 거의 비슷한 양이 이제 관객들이 막 이제 공연장으로 오고 할 때 뭐 차 타고 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배출량이 그다음 많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각종 물류 조달 그리고 뭐 이제 공연팀의 숙박 그리고 이들이 이제 막 비행기 타고 이동하거나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행사 홍보 이런 순으로 배출량이 집계가 됐어요. 근데 40만 5천 톤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얼마나 되는 양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40만 톤이라고 하면은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뭐랑 비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주 있잖아요. 제주공항 굉장히 붐비는데 거기서 이제 국제선 빼고 국내선만 따졌을 때 국내선 뭐 여객기도 있고 화물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배출량이 한 해 한 60만 톤 넘거든요. 한 해요? 네네. 그거의 한 70% 정도다라고 보면 되니까 이게 뭐 굉장히 많은 양인 거죠, 사실은. 록밴드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한 굉장히 유명한 록밴드가 최근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고서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막 책자는 아니고요. 그들 홈페이지에 이렇게 쭉 보고를 한 그게 있었어요. 누구냐면 혹시 콜드플레이라고 아세요? 그쪽 국내 밴드 많이 있죠. 네, 좀 아시는군요. BTS랑 같이 협업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정도는 알아요. 네. 2년 전에 그 마이 유니버스라는 곡 내서 막 그 오랜만에 맞아요. 빌보드 1위도 다시 하고 막 했던 굉장히 유명한 밴드인데 이 그룹이 작년에 뮤직 오브 더 스피어라는 앨범으로 이제 공연을 시작했어요. 전 세계적인 투어를 시작한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2016, 17 그때 이제 투어보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줄이느냐? 왜 우리 국가들도 이제 나라에서 감축 목표 이렇게 걸고 할 때 뭐 에너지나 산업, 수송, 농업 이렇게 부문별로 감축 계획이 나오잖아요. 콜드플레이도 막 그렇게 부문별로 감축 수단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흥미로운 거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뭐 무대 장치 설치할 때 막 철제 구조물도 쓰고 할 텐데 그 철을 뭐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뭐 고철 같은 거 재활용해서 쓰겠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공연장에서 이제 막 그 야외에 막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기를 끌어오기 어려우니까 뭐 디젤이라든가 석유 발전기를 돌려서 쓰는 경우가 많나 봐요. 근데 이거를 쓰지 않고 BMW 있잖아요. 거기랑 협업해서 여기에 이제 그 i3라고 하는 전기차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폐배터리 40개를 충전해서 쓰겠다. 그러면 그 충전 전기는 어디서 얻냐? 태양광이나 이런 재생에너지를 해서 얻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이걸로 부족하면 디젤 발전기를 쓰긴 쓸 건데 이것도 일반 디젤을 쓰는 게 아니라 HVO라고 해서 수소화 식물성 오일이라고 하는 바이오 디젤을 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이제 해외로 막 다니니까 비행기를 타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속 가능 항공유 SAF라고 하는데 이거를 돈을 더 내서 최대한 탄소 발자국을 지우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허황된 얘기처럼 들리진 않네요. 보니까 실천만 하면은 야 이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시다가 식물성 오일이라고 하는 바이오 디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고 지속 가능 항공유는 뭐예요, 이건? 이게 이제 바이오 항공유인데요. 이거를 이제 돈을 더 내서 탄소 발자국을 지우겠다라고 했다는 내용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아마 유럽 항공기 있잖아요. 유럽 항공사. 거기 비행기 타고 최근에 해외 나가신 분들 보면은 아마 그런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왜 우리 티켓 그 예매할 때 옵션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뭐 기내식으로 뭐 채식을 할 건지 뭐 이런 거 옵션 선택할 때 거기에 뭐 SAF 비용을 추가로 내겠습니까? 이런 항목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 네, 저도 그 저번에 나갈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비행기가 뭐 지금 당연히 기본적으로 화석연료로 날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만약에 옥수수라든가 해조류라든가 이런 걸로 만든 바이오 항공유를 쓰면 온실가스를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체 다 썼을 경우에.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수준에서 바이오 항공유를 만약에 최대한 많이 쓴다라고 하면 한 50% 그러니까 1대1로 섞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비싸요. 바이오 항공유가. 그래서 한 서너 배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진짜 1대1로 섞어서 그거를 그냥 막 상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아마 이코노미에서 비행기 값이 한 두세 배 되겠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이 바이오 항공유가 그렇게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실 1% 정도만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용을 추가로 내겠습니까 했을 때 내라고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손님이 내가 돈 좀 더 낼게요. 이거 항공사 당신들이 이 바이오 항공유 살 때 좀 보태 쓰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타는 비행기에 이만큼 기름 넣으세요 이런 뜻이 쓰는 아니네요. 네, 이제 간접적으로 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기여하겠습니다. 일종의 뭐 기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항공사는 그거를 실제로 그래서 다른 데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못하 이제 감사도 받고 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그룹이 밴드가 뭘 했냐면 이제 본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티켓 구매자들 있잖아요. 밴들한테 어떤 앱을 깔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할인 혜택도 주고요. 뭐 티켓 할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팔찌 같은 경우도 이거를 뭐 그냥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시 회수를 하는데 그 회수율이 꽤 높았어요. 86%나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종의 그런 캠페인성인데 뭐냐면 이제 객석한 곳에 에너지 플로어라고 하는 이렇게 둥근 제가 사진을 보니까 한 지름이 5, 6m 되는 이렇게 둥근 어떤 밑에 타일이 특수 타일이 깔린 그런 이제 무대를 하나 마련을 해요. 그럼 관객들이 거기서 올라가서 막 이렇게 막 공연 보면서 기쁘니까 막 팔짝팔짝 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힘을 모아서 그거를 이제 또 아까 제가 이제 BMW 배터리로 전기 쓴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보내는 거예요. 충전하라고. 근데 이게 이제 뭐 1분에 성인 기준으로 1분에 한 10번 정도 5cm를 이렇게 폴짝 뛰면 한 5와트 정도의 전기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제 근데 이게 선풍기 소비 전력이 한 40에서 50와트 되니까 사실 뭐 양이 뭐 그냥 많은 건 절대 아닌데 이제 팬들과 함께 한다 뭐 이런 상징성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콘서트 수입의 10%는 환경 관련 단체에 기부를 하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게 공연 보면서 엄청 뛰잖아요. 몇만 명이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밑에 판을 그런 걸로 설치하면 전기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계획을 들어보니까 허황되지도 않고 뭐 한번 실천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이 뭐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작년 3월부터 이 공연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지났을 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했냐 봤더니 원래는 이제 절반 정도 줄이는 게 목표였는데 47% 감축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목표에 못 미쳤지만 앞으로 이제 내년까지 공연이 진행이 되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뭐 이제 나무 심기 많이 하는데 티켓 한 장 팔릴 때마다 나무 한 개씩 심기로 해서 지금까지 500만 그루를 심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왜 제가 뿌듯해지고 왜가 대견스러운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이제 영화계로 눈을 돌려보면 미국 그 할리우드에서도 요새 이런 운동이 일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 떠오른 인물이 있죠. 누구요? 그 디카프리오. 디케프리오라고 읽어야 되는데. 디케프리오, 그쵸. 예, 그는 이제 굉장히 꽤 오래됐더라고요. 98년도에 자기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그다음부터 계속 환경 활동을 하다가 이게 지금은 이제 어스 얼라이언스라는 이름으로 더 커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뭐 대체육 회사에 투자도 하고 뭐 환경 영화도 제작하고 막 이러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할리우드에서는요 2020년부터 매년 그 할리우드 기후 서밋이라는 걸 열어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기조연설을 누가 했냐면 그 왜 아카데미를 휩쓸었던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네. 그 감독인 다니엘 콴이랑 다니엘 샤이너트가 기조연설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연예계도 좀 자극을 더 많이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고 이게 팬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 쇼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래서 뭐 알고 봤더니 뭐 무슨 자기 전용기를 뭐 개인 자동차처럼 타고 다닌다는 등 뭐 보통 그렇잖아요. 네, 집에서 뭐 전기요금을 수백만 원어치를 낸다는 등 수천만 원어치를 낸다는 뭐 이런 보도가 가끔씩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게 뭐 무가치하다 이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걸 함으로써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거 아까도 그런 뭐 콘서트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뭐 환경 발자국 어떻게 지울까 솔직히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고. 거든요. 되게 생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들으면 우리가 어떤 이제 공연을 보러 간다고 했을 때 그냥 화려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려한데 저 많은 전기는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상쇄를 할까? 조금 줄이려면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우리가 인식을 좀 확장하는 시야를 확장하는 그런데 이제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해외로 나가는 글로벌 스타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런 파워를 좀 이런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는데도 좀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BTS나 뉴진스나 뭐 이런 그룹들이 한번 참고하면 좋겠네요. 네. 자, 지구생활 벽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정각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